안녕하세요, 보성입니다. 우리들이 공부하는 사주명리는 사람의 삶을 읽어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인자론 12지지를 이렇게 현장으로 나와서 어떠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목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반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술집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오행으로 보게 되면 수로 볼 수 있습니다. 수라는 것은 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비스 계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반문화 거리가 오행으로는 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맛있는 커피집이 있네요. 이 커피도 수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판매 행위 자체가 수로도 볼 수 있고요. 금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낮에는 조용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오행으로는 수로 볼 수 있겠지만, 여기 보면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흑심이라는 어떤 일식집이 있네요. 수는 검은색으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다소 충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충돌이 생겼을 때 출동해서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분이 계시죠. 경찰이죠. 그래서 반문화권과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경찰도 오행으로는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머니가 지나가시네요. 자, 아주머니가 타고 가는 것은 전기 카토이죠. 저것은 오행으로 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용실도 보이네요. 미용실도 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적합니다. 저녁에는 북적거리고요. 요즘에 전주에서 여기가 조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 또 세탁소도 있네요. 세탁소도 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물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이 집 칼국수도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이 칼국수도 수로 볼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인형 뽑기가 있습니다. 인형 뽑기가 있는데 이것은 오행으로는 화에 가깝죠. 전기전자를 다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업 자체는 금이나 수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카페고요. 카페는 전형적인 수의 영업 형태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책으로만 공부를 하지 이렇게 현장으로 나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날 때 산책을 하시면서도 머릿속에 오행을 떠올리면서 한번 바라보시면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심히 놓치고 지나가는 것들 중에서도 소중한 우리들에게 어떤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도 하겠죠. 자, 여기는 한복점입니다. 한복점인데 이 한복은 오행으로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이 한복도 수로도 볼 수 있습니다. 포목점이니까요. 그 다음에 목으로 볼 수 있겠죠. 목에서 어떤 실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음식들, 그 다음에 약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와 목이 결합된 것이 한복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카페인데요. 카페는 전형적인 수의 공간이고요. 아, 너무 이쁘죠?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아, 시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아, 제가 종종 하는 것인데요. 시간이라는 공간은 없죠. 왜냐면 지구가 태양을 주기적으로 공전을 하죠. 특별한 이유 없이 지구가 존재하는 동안은, 태양이 존재하는 동안은 그저 돕니다. 그것을 공전주기라고 합니다. 그 태양을 돌고 있는 지구를 가만히 바라다 보니까 혼자서 스스로 돕니다. 그 도는 주기가 24점점점점점들이 있기 때문에 24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짜투리 시간을 3년 동안 모으면 그게 윤달이 되게 됩니다. 한 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시간이라는 어떤 구분을 지어 놓으면 편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저 공존을 하면서 스스로 도는 것을 자존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시간이 흐르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실질적으로는 시간이라는 공간은 없습니다. 과거도 없고요, 미래도 없고 늘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미래라는 현재에 내가 조금이라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현재라는 지금 시점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이 명리에서, 사주명리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라면 짱집이 있네요. 라면도 전형적인 수와 목의 결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면은 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국물은 수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라면을 파는 형태는 또 수로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이 모여서 먹는 공간이니까요. 그리고 이 잔은 지의 습성에 비유를 많이 했는데, 이 지는 먹을 것이 없는 곳에는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그리고 지들이 움직일 때는 은밀하게 조용히 움직이기 때문에 계획적이다. 그 다음에 겁이 많다. 그 다음에 경계심이 강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해서는 자신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이 수의 속성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전에 나오니까 공기도 좋고요. 앞에 차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저 움직이는 차들은 차들의 속성 자체는 오행으로 금이라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신호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수의 속성이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저 시장이 나오고요. 전주의 남부시장이라는 곳인데, 시장은 지지 인자론에서 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진할 차례 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차가 지나갔네요. 금이 수의 형태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세상을 오행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이 있네요. 편의점도 지지로는 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식당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먹는 생선들,
그 다음에 해초류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시는 술, 그 다음에 음료수, 이 모든 것들도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에는 임수와 개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은 오행으로는 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전부 수로 보고요. 그 나중에 세세하게 해라든지 자라든지 구분을 해 들어가시면 됩니다. 엄연히 해수와 개수는 다른 것이겠죠. 음양, 속성도 다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글자들이 품고 있는 인자 또한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포괄적으로 수라는 오행은 해초류다, 생선이다, 쥐류다, 음료수다, 그 다음에 세탁소다, 이 미용실이다, 서비스 계통 쪽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공간이다, 차들이 흘러가는 모습이 오행으로는 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해수와 개수의 어떤 구분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가 호텔이 있네요. 자, 호텔이 있는데 호텔 또한 수의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의 공간이니까요. 그 안에서 갖가지 서비스 제공하는 것들을 세세하게 바라보면 오행으로 또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약국이 있네요. 약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의 기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원들이 조금 보입니다. 병원은 오행으로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여기 한의원도 있고요. 지지 글자로 보게 되면 인이나 술이나 미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도 가능하겠네요. 신살로는 현침살에 해당하죠. 오, 미, 신. 근데 신금보다는 오와 미, 그 다음에 화를 품고 있는 오행인 인과 술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글자들이 사주에 있으면 어려계통하고 전부 인연이 있냐? 그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우 수가 많기 때문에 사주 공부가 다소 조금 어렵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항상 나에게 주어진 선천적인 환경 속 인이라는 글자, 오라는 글자, 미라는 글자, 술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서로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조금씩 관찰하는 눈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선천적인 환경인 사주팔자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가 조금 더 어렵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전주의 차이나타운이라는 곳이고요. 오전에 지금 나와서 걸으니까 한적하고 좋습니다. 저녁이 되면 여기 335 함께하기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좀 북적거리는 곳입니다. 여기는 전주 화교 소학교라고 있네요.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죠? 12지지에서는 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술로도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오행으로 화는 인간 문명의 어떤 발전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이렇게 보면 다가 여행자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화의 오행을 쓰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방범대가 있네요. 그래서 이 방범대에 활동하는 모습은 수로 보시면 되겠고요. 항상
이 자라는 글자는 경찰들이 왜 움직이죠? 도둑들을 잡을 때, 그 다음에 뭔가 다툼이 있을 때, 그럴 때 경찰들이 움직이죠. 그래서 도둑하고 경찰은 한 끗 차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도둑이 있어야 경찰들도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찰이 있어야 도둑들도 긴장을 하겠죠. 그래서 서로 상호관계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쓰레기를 버리는 곳인데요. 쓰레기라는 곳들도 보면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자는 조금 어두운 곳, 그 다음에 깨끗한 것보다는 조금 버려진 것들에 가깝기 때문에 자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얼마 전에 생긴 술집인데요. 술집은 전부 수의 공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 행위 또한 수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횡단보도를 좀 걷고 있는데요. 횡단보도는 축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또 세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축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공간을 나타내겠죠. 하지만 축이라는 글자 안에 지장간에 개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개수는 흘러다니는 역마살과도 같고, 그 수를 품고 있는 어떤 특정한 공간이기 때문에 횡단보도, 그 다음에 교통체계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형적인 밤문화 거리입니다. 여기는 수산도 굉장히 많고요. 전주에서 그래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여기는 전형적인 수의 거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되면 이렇게 네온 사인들이 많이 화려하게 빛을 발하죠. 그래서 수와 하가 버무려지는 공간이다. 그 안에서 항상 도둑도 있고, 그 다음에 남녀 사이에 어떤 애정사도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항상 경찰들이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한번 영상을 찍어 봤고요. 앞으로 계속 12지지 할 때까지 하고, 또 앞으로도 나름대로 컨텐츠를 개발을 해가지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볼까 합니다. 조금 어떠셨는지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좀 어색하지 않을까, 나올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막상 나와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